인천의 중요한 교육 정책과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위클리 인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상훈 인천시 교육청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인천시 교육청 방문단이 4월 5일부터 13일까지 콜롬비아를 방문하고 돌아왔는데요. 이번 방문 목적과 주요 성과에 대해서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인천시 교육청 방문단이 6박 9일의 일정으로 콜롬비아 그리고 뉴욕을 방문하고 13일 귀국을 했습니다. 예. 이번 방문은 콜롬비아 교육부의 공식 초청에 따라서 이루어졌는데요. 왜 콜롬비아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6.25 전쟁에 참전한 나라이면서 우리 교육청과는 또 2007년부터 디지털 교육 세계화 사업을 진행 중인 각별한 인연이 있는 나라입니다. 예. 우리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콜롬비아에 디지털 기기 등을 지원하고 또 콜롬비아 교원들에 대한 연수 그리고 2개의 첨단 교실을 구축해주기도 했습니다. 콜롬비아 선생님들 인천에 와서 인천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받고 또 콜롬비아로 돌아가서 학생과 교사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도성훈 교육감께서도 콜롬비아 정부로부터 2020년 산 카를로스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예. 도성훈 교육감은 콜롬비아 누에바 그라나다 대학에서 교수, 교원, 학생에게 대전환 시대 미래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천시 교육청의 핵심 정책인 일거스의 교육 철학을 소개하기도 하고요. 또 학생 중심 교육과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강조하면서 앞으로 AI 시대에 필요한 교육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네, 방문 목적과 주요 성과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인천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 통학버스인 학생 성공버스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이 돼서 한시적으로 좀 운영이 돼 왔었죠. 그런데 이번에 관련 법령이 좀 개정이 돼서 학생 성공버스가 앞으로 차질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학생 성공버스는 통학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고자 2023년에 인천시 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을 했고 또 실제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현행 법령에서는 교육청이 통학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주신 바처럼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서 국내 최초로 다수 학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학 서비스를 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번에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과 운영 권한을 학교장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까지 확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청 주관의 그 통학버스 운영이 이제는 법적으로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학생 성공버스는 학생 통학 지원뿐만이 아니라 국내 최초로 수서버스를 통학버스에 도입했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기술 교육을 접목한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돼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을 싣고 힘차게 달릴 수 있게 되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우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지난해에는 46대를 운영했는데 올해는 51대로 증차해서 운영 중입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가 좀 몰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불편함이 있다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현황 조사를 좀 실시해서 수요가 많은 지역의 증차를 검토해서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었던 반면에 현장 체험학습 도중에 발생했던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교사의 형사 책임이 인정되는 판결이 나온 뒤에 교육 현장에서 현장 체험학습은 꺼리는 현상이 좀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런 현장 체험학습이 기다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선생님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교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강원도에서 한 초등학생이 이 현장 체험 학습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후 법원에서 담임교사의 과실을 인정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현장 체험 학습 추진이 좀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 학교에서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현장 체험 학습을 미루거나
아니면 취소하거나 그 이도 아니면은 교내 행사로 대체하는 이런 상황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현행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현장 체험 학습을 포함한 교육 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면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체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선생님들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현재는 법을 개정해서 교사가 안전조치를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한다, 사고가 나더라도 하는 이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교사노조나 정교조 등에서 선생님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6월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를 위한 마땅한 보호장치가 없고 이 조항조차도 좀 모호해서 부담스럽다라고 응답한 선생님들이 상당수입니다. 예.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시 교원의 법적 보호를 위한 지원 그리고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한 보조 인력을 확대하고 또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 개정 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과거처럼 교사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가 정당한 교육 활동 중에서 홀로 책임지지 않도록 인천시 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네. 위클리 인천 오늘은 이상훈 인천시 교육청 대변인과 함께 인천의 중요한 교육 정책과 핵심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